다음은 오늘 화제 종목입니다. 좀 들었다 놨다 했죠. 네, SK하이닉스 한번 가볼까요? SK하이닉스 문의 주신 가격대가 86,000원에 네, 진입이 되셨고 비중이 50%나 네,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가가수로 6만 원 선을 지켜내면서 턱걸이하면서 마감 나왔고요. 1.3% 밀린 6만 300원 종가. 장중에는 5만 9,700원으로 밀려나면서 앞자리가 바뀌면서 오전장에 약간의 좀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문선 전문가님, 기관이 조금 사가긴 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6만 원 선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매도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네. 외국인들. 그리고 증권사가 최근에 나온 거 한 6곳에서 목표 주가를 이제 다 하향 조정을 해버리니까 네. 이렇게 또 맥없이 무너지네요. 6만 원대가. 네. 그럼 뭐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뭐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2분기 확인 좀 하고 좀 이제 보수적으로 좀 가자는 쪽을 의견을 계속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뭐 사실 SK하이닉스가 제일 이제 상담하기가 제일 어려운 종목입니다. 맞아요. 이게 뭐 사실 뭐 예전에 이제 막 옛날에 한번 이런 닉네임이 있었거든요. 하락닉스라고. 하이닉스가 아니라 하락닉스라는 닉네임이 있었었거든요. 그걸 바꿔서 네, 네네. 네,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또 약간 뭐 국민 잡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근데 그 예전의 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거 개인 투자도 엄청 많이 들고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중도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어렵냐 하면 딴 게 아니라 실적을 이야기하면 사실 두말할 나이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김정수 전문가님 또 이야기한 거에 저는 동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빅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빅사이클 중에 그러니까 약간 슬로우 다운 하는 약간 지금 그 구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라든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더 과도하게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특히 뭐 사실 우리나라 이제 지수 원투펀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지수물에 대한 매도.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업황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나라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 빠질 때 네. 그냥 뭐 바스켓 매매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는 거고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버리니까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 디램과 관련 업황에 대한 둔화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특히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이제 그냥 리포트에만 나왔지만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회사들에서도 계속 이제 하향 조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저 구간에서는 좀 버티기, 그러니까 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거 8만 얼마에 50%인데, 그럼 이 하이닉스를 가지고, 그럼 손절을 쳐야 되냐라는 건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버틸 만큼 많이 버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매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버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도 똑같아요. 저는 종목 상담할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들고 오면 저 손절 라인은 안 정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들고 오면 분명히 올라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을 내기 위한 버티기입니까? 손실을 줄이기 위한 버티기로 가야 지금 되나요? 가격대로 따지면 일단은 손실을 줄이는 범위에서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수익을 벌기에는 시간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8만 지금 5천 원씩 네. 이상이잖아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7만 5천 원까지는 반등은 기술적으로도 나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7만 5천 원까지 반등 나올 때 한 비중 절반 정도만 매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절반은 저는 좀 길게 보고 한 9만 원까지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중이 50%인데 이거를 그냥 7만 5천 원 올라왔다가 눌려주면 또 흔들리면 괜히 어설픈 자리에서 그냥 손절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비중이 좀 많다. 그래서 올라와서 7만 5천 원까지 반등 주면 절반 정도만 좀 매도를 해서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줄이고 그리고 나서 그거는 그냥 또 똑같이 손절가 없이 그냥 네. 9만 원까지 한번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저도 좀 이야기 좀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비중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이 종목을 만약에 비중을 5%, 10%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고 네. 다른 쪽 주도주에서 수익이 좀 나고 있으면은 정말 부담 없거든요. 근데 이걸 50%를 실은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50%를 실은 상태가 지금 86,000원대인데 보면은 다 000이잖아요. 저건 분할 매수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단은 저는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그 국내 애널리스트들 좀 사람들 모아가지고요 발표했어요. 애널리스트 딱 모아가지고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4분기 실적 별로다.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니까. 그리고 네네. 나서 그 전저점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 그래서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 나오는 게 한 내년도 한 2월 달부터 나올 텐데 이쪽 관련된 사람들은 제가 만나보니까 가장 크게 문제로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번에 인텔 그 CPU 공급 관련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게 공정상 오류 때문에 그러거든. 그래서 이거를 재정비를 해야지 나머지 부품 문제들이 원활하게 좀 조달이 가능할 텐데 네.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원래 설비 투자하려고 했던 거하고 하청업체들한테 장비 납품했던 일정들 싹 다 밀어버렸어요. 네. 요거는 제가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2주 전인가 제가 한 3주 전인가 분명히 이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아마 반도체 쪽을 보시는 분들은 내년 2, 3월 달 정도 봐야 된다고. 주도주에서 완전 탈락된 거예요. 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다른 쪽 주도주하고 얼마만큼 교체해서 가느냐, 혼합해서 가느냐 저는 승패일 것 같고요. 비중에 대한 부분을 일단 빨리 결정을 저는 하셔야지 시장에서 좀 어려운 구간에서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첨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좀 의도치 않게도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좀 힘드셨을까 내년에는 좀 웃으실 수 있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1차적인 매도가는 저희가 75,000원 정도 아주 긴 호흡의 비중 줄이고 나서는 9만 원 정도까지 2차 목표가 설정됐으니까 힘내시면서 조금 더 따뜻한 또 내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